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희하고 나라 구하는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시면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시점이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촛불 집회 열릴 때 1차, 2차, 3차, 5차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을 하죠. 4차 때는 내가 못 갔고 4번을 동참을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 나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11월 2일부터 글을 썼어요. 그때 안철수, 문재인 입만 열면 하야하라. 그래서 11월 19일 날 주옥선 엄마 부대가 그 종각에서 집회를 하면서 나한테 연설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내 난생 거리 연설을 첫 하는 거예요. 그 뉴델리안에서 시사화에서 내놨더라고. 그리고 11월 19일 날 연설 끝나고 난 거를 12월 3일 날 동대문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갔더니 그게 정광용 손상대 사회 그 다음에 여자 그 누구니? 김경애 말고 최영숙이 김경애 최영숙 교수 최영수 이 두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연설을 했는데 한 17분 했더라고. 민종이가 자꾸 와서 제지를 하는 거야. 내가 뿌리치고 사람아 내가 할 얘기 와서는 해야지 하고 연설을 했는데 그걸 참깨방송 김종환 TV가 그걸 찍어. 나는 그때가 유튜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걸 찍어 올린 거야. 3일 안에 17만 명이 본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동대문까지는 서울역에서 지지지지 해왔는데 늘 많아야 200명, 300명이고 100여 명 모였는데 그 다음 주부터 10,00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김경애도 그 내 연설을 듣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김경애도 그 뒤에. 그래서 미국 동부사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워싱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사계주 갔다 오니까 대한문에 여기 완전히 몇만 명이 모여버린 거야. 공항에 내리니까 신영표가 전화가서 난리야. 장모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군복 입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저 탄핵은 정말 불법이고 북한 기능에 의해서 조작되는 걸 난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는 최서원 씨, 최서원 씨가 얘기하는 걸 내가 방송에 들었어요. 이분 말이 나는 태블릿 PC 사용할 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나는 그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이 말을 나는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나도 이 핸드폰 하나도 정말 자유제조를 못하는데 최서원 정도 된 여자가 뭔가 답답해서 그 복잡한 태블릿 PC를 가지고 배워서 하겠냐고 하면서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새끼들이 지금 조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고 요 집회 현장에 와서 보고 광란의 현장에서 광란 이놈들이 단두대 만들어 놔놓고 앞에 로프 박근혜 대통령 피 묻은 마네킹 로프 이재용 삼성의 로프 놓고 죽창부대 써있고 그 나온 구호가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석기 석방하라 이게 프랑스에 걸려있더라고. 김보사령관까지 한 놈이 그거 보고 모르겠어요? 아, 이 새끼들이 드디어 시작하구나. 제가 얘기했죠. 저는 2007년 말에 예편하면서 2008년 11월 말에 예편하면서 2009년 4월에 이대로 가면 적과 통일되는 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 현장이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니까 북한이 30년 만에 난수 지령 방송을 내렸다는 이 기사도 본 거야. 그래서 나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 대통령을 북한 지령에 의해서 시작해갖고 저 배신자 놈들이 같이 해가지고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연설을 하고 글을 썼던 겁니다. 요즘은 글을 잘 안 써요.
그때 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썼어. 막 하루에 내가 요 5,000명 정도인데 하루 종일 하고 5,000명 되면 눈이 다 빠질 정도로 글을 썼어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계시거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연인으로 물러나서는 절대로 이놈들이 미군 모르고 연방제 통일하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낸 겁니다. 이명박이 때도 이 동북 좌파 세력들이 소고기 그 강호병을 가지고 청계천에서 몰아붙였잖아요. 그때는 이명박 때도 주모자를 체포를 하고 그 조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공장에서 항복을 하면서 이놈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 당시에 며칠만 더 머리 붙이시면 끝내는데 억울하다고 통탄을 하고 끝내는 걸 내가 봤다고. 그때 이미 이명박이 조지고 끝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강남이나 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주모자 잡아내요. 주모자가 처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교안은 끝난된 거고 북한 난소방송 국정원 기무사 시켜가지고 해독에서 국민한테 알리라 그 내용이 뭐니까 연설했다니까. 그리고 저 돈이 많이 든다는데 그 자금줄 투명에 찾았어. 그럼 찾아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국 대통령이 지금 나가셨는데 제가 헌법도 연구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동대문 연설 가기 전에 헌법을 뒤져서 헌법 84조에는 국가원수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재임 중에 행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헌법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가원수의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헌법 규정이야. 이 말은 국가원수의 대통령은 재임 중에 설사 살인을 하고 뇌물을 먹고 도둑질을 해도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하지 안 받게 돼 있다 이거야. 물러난 뒤에 조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뉴스 나오니까 이영렬 중수부장 이거 앞으로 역사 제인으로 단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그거를 최순실 거만 조사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이 던져버린 거야. 이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아니 한교안은 그 총리였고 김수남이 법무부 장관 총리인 한교안이가 과연 그걸 보고를 안 받았겠어요? 보고 받았어요. 같이 대통령을 그 집어넣어. 최순실이 가고보다 최순실만 가고 조사해야지 왜 그게 관련 대통령 그 이름을 넣어서 같이 몰아붙이고 이게 나는 의문이 가더라고. 그리고 말세이 되고 난리 나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해서 탄핵 소추감이냐 아닌지 판단을 해서 탄핵을 가결해서 하든 거기서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검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특검위원 구성되기도 전에 한 번도 특위 논의도 없었어. 언론에 나오는 내용하고 1차 특검 나온 거 박영수 거가 묶어가지고 15개 제목에서 문제다 집어넣더라고. 이것은 국회의 국정로 절차적인 위법을 한 거예요. 국회가 위법한 거예요. 전체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행사소추 받지 않는 이거 헌법 위반을 한 거고, 두 번째는 탄핵을 하는 절차에서 국회가 헌법 위반을 한 겁니다. 법률 위반을 한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 지금 트럼프도 지금 1년 가까이 조사를 했잖아요. 요번에 무혐의 처리했지만은 전에 그 닉슨 대통령도 2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특검에 나온 그 내용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자체에서 검토나 분석 토론도 없이 묶어가지고 거기에 넣은 놈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국정논쟁이고 국회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헌재도 맞아요.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수사나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재는
국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이게 진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 판결만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각하의 인용은 판결만 내게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받아보니까 이 늘 5가지 제목이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기들이 봐도. 그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이 불러가지고 하루하루에 5개 제목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니까? 이런 헌재 자체가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구명을 정정수가 안 되면 논의는 할 수 있어도 가결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법에. 그런데 헌재소장 임명 안 됐잖아요. 한가지 그런데 끝까지 임명 안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니까 인용이라든지 각하를 시킨 것이 아니라 헌법 준수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고 그랬죠. 파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쏙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각하 인용했냐. 다음에 역사적 죄인이 안 되겠다고. 너희가 바보같이 받아들이고 나같이 우리가 나가라 했냐. 이거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말 자유대한민국 탄핵이다 이거예요. 삼성 이재용 처형은 까무서는 거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처형한 거다. 나는 그런 연설을 하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오면서 며칠 전에 우리 육사 25기 이무라고 하는 선배가 있어요. 육사 25기를 인간해가지고 개인대 예편을 해서 유신 사무관으로 나가가지고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련자들 재판 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내준 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보고 아 내가 그 당시 판단한 게 확실하고 하는 걸 다시 느껴요. 내가. 자, 최서원 공판에 다녀오신 분이 알리는 글. 박 대통령님에 대한 거짓 선동과 조작 누명으로 탄핵으로 간 데 이어 최서원님의 모든 정황들 또 모두 언론들의 농간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무조건 퍼날라서 알려야 합니다. 서초 법정에 직접 참관해 오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모든 검찰, 언론 등 발표가 허위, 조작, 누명,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최서원은 법정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와 대통령과 안종범이 공모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법정에서 안종범을 처음 봤고 안수석과 공모해서 수백억 원을 빼먹으려고 했다면 그동안 통화라도 한번 했을 거고 만나기라도 했을 겁니다. 언제 무슨 내용으로 통화라도 했는지 어디서 만나기라도 했는지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무슨 재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요.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오. 재판장, 검사 3인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대시오. 검사,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 방청객들 기가 막힌 표현으로 써있다. 지금까지도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원, 김종 차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정은과 이대 학사 비리건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조작 문맥되었다는 것이 관계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재판장, 방청객 모두가 의안이 벙벙 완전히 뒤집혀졌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은 부정 입학 없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곧 다가올 2심 판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상주 성마대의 박 대통령 지시권은 이것도 완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유라의 마장마술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2등이니 박 대통령 승마비리 조사 지시는 애당초 없었다. 우리 진술은 당시 승마대회의 감독관으로 나갔던 문체부 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장이 애당초 검찰에서 우리와 같이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수원씨를 엮어넣기 위해서 우리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 진술은 당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법정에서 진실 규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단 한마디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최수원은 나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이제사 그것이 완전 조작 누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규명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1야당의 당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홍준표는 태블릿 PC의 태자도 입에 꺼내지 않고 있죠. 거의 조작 누명을 벗기는데 앞장서야 할 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거의 조작을 규명하려는 태극기 세력의 주장을 분파로 규정하고 축출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반역 세력과 손잡고서 정권을 되찾는다고요? 소가 웃을 썩은 콩으로 절대 된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홍준표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썩은 콩이거나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6425이 이무 이 양반이 이 글을 홍준표 그 당시에 당대표인 박 대통령이 축출하고 이렇게 참가를 하고 썼는데 이분이 100을 얻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조진 대표하고 서울역에서도 같이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100을 얻어가지고 암이 걸려 수술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라통이 났는지. 이분은 전남 목포 분이에요. 전라도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상해서 법정에 갔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하고 K미러 스포츠 재단 물러난 뒤에 은퇴한 뒤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데 안종범이가 이놈이 사기 친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중국에 그 당시에 고위청이 왔는데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삼성에 어디를 대통령 지시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돈을 거두는데 기업체에서 뭔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처음에 주질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그래 압력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줘가지고 조작됐다는 게 지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이가 짜고 물러난 뒤에 재단 관리해서 돈 빼먹으려고 해서 언론에서 다 했어요. 그 최소원이는 안용문을 아예 본 적도 법정에서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헌법 84조 2번입니다. 이명박처럼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불러다가 조사해서 벌을 주시면 좋지 재임 중에는 그런 걸로 하지 않는데 했다는 거예요. 이거 헌법 위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리 헌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번, 돈 한 번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최소한을 정유라를 잘 봐주기 위해서 문체부 과장을 잘랐느니 뭐 했니 샀느니 이것도 전부 거의 선마대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가서 정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압력을 넣어서 이동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대 합격 그것도 이대 합격 막 그 과정을 보고 서민들이 막 벌컥했어요. 그 당시에 내 자식 하나는 대학 내보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저것들은 전화 한 통에 그냥 협계 입학하는 걸로 최소한은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리스트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금메달 리스트는 특혜에서 다 입학시키게 되어 있어요. 절차대로 다 해서 합격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놈들이 다 한통속으로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위헌이고 불법이고 절차적 위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알자. 그리고 뇌물 한번 받은 건 절대로 없다. 일체 사사로운 재순실의 측근이라고 해서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주변 인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이 뭐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설득시켜서 핵을 포기하고 계획 개방으로 나서 우리하고 함께 평화스럽게 살 그 길을 제시를 하고 그 연설을 하고 세계적으로 다녔어요. 그 당시에 연설 내용을 보세요. 그런데도 이놈이 빵빵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계속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참수부대 만들어서 자유통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령방송 내려서 탄핵시키라고 지령 내린 겁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 났는데 16년 만에 직파 간첩, 북한은 직접 난파신 간첩을 근거했다는 나오죠? 간첩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난파시킨 간첩이 있고 난파된 그 간첩으로 포섭된 간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첩의 숫자가 황당력이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수부대 만들어서 참조시키고 자유통일로 가려고 했던 그 강한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나라 곳곳에 정말 국가 고위공직자, 권력기관, 정보기관 곳곳에 기업하는 사람, 문화예술인, 언론인 중에 정말 누가 북한의 간첩인지, 그들로 포섭된 간첩인지, 진짜 순수한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몰아붙이니까 저 대통령 쳐내지 않고서는 김정은이가 뭐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령 내린 겁니다. 30년 만에 난수 지령을 내린 거예요. 촛불 집회 일으키고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속에는 반드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에서 주도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법을 모르지만 저희 경험과 그 당시 정황으로 가서 저 명예를 걸고 저 목숨을 걸고 하야할 때부터 절대로 이건 아니다. 하야하면 안 된다. 하려면 탄핵을 시켜라. 그러나 절대 탄핵감도 아니다. 제가 그 처음 연설을 그래 한 거예요. 하야하면 만약에 언론에 나온 이런 내용이 다 진실, 난 그랬었는데 진실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야하면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다 하야해야 된다고 그랬어. 왜?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역대 대통령들 이명박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나갔어요. 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안위 차원에서 하야감이 아니다. 너희놈들이 진짜 우리 생각하면 탄핵으로 가라. 탄핵. 그러나 탄핵값다. 헌법 84조 의하면 이 탄핵값 아니다. 내란이나 외환이라는 죄는 뭐이지 하면은 대통령이 국내 안정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을 하는 주도자가 주도하는 그게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죄 지었어요? 외환죄라는 것은 적국의 수개와 공모해서 나라 영토를 떼주거나 국익을 심대한 손상을 입힌 것이 외환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외환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탄핵감이. 이거는 재임 중에라도 그거는 행사소추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헌법판도 근데 이걸 주도할 놈이 없는 거야. 국회의원 저놈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벽을 들고 나서 그때 제가 연설을 말미를 그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겁이 나서 침묵하고 따라가면 저 촛불이 집권하고 우리는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지금 북한 주민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야 되니 태극기를 들고 강력으로 일어나라고 내가 그랬어요.
100만, 200만, 300만만 일어나면 저 촛불을 덮어버리고 태극기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진짜 북한 김일성 체제 없애고 자유통일을 가져고 내가 연설했던 겁니다. 그때 2016년 12월 3일 동대문에서.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10,000명이 나오기 시작했고 3월달 날에는 정말 100만 군중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나 지도부가 정부가 돼 있어. 그때는 그냥 지도부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냥 연설만 해달라고 그래. 연설만 해주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해서 내한테 어떤 대책 한마디 묻지를 안 했어요.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 파면, 그 당시 파면이 아니고 뭐 인용이 됐다 그러더라고. 8대 빵으로. 그러니까 정광택 권영의 그 공동의장은 아예 3.1절 날도 안 나오고 그냥 기도한다고 도로를 가버리고, 정광택이 그날 왔더니 벌써 주저앉더니 그냥 가버리고, 정광영이 좀 두리분들은 가버리고 없는 거야. 지도부 공개 내가 가는 정광영 백서를 잡았어. 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말입니까? 뭐를 뭐냐, 태극기 세력이 되었으면 태극기 세력으로 대통령 내세워가지고 나라 바로 세우는 길로 가야지 하니까, 대통령 누구 내세울 거야 하니까 한교안이요 그러더라고. 한교안이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랬어. 난 그때부터 한교안이 출마 안 해. 우리가 아무리 나오라 해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 자식이 가버리더라고. 이게 기가 막힌, 제가 그때 핵심 멤버였으면은 그렇게 어설프게 안 하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여러분 그날 있은 분들이 내가 해산을 다 시키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랬어. 내가 집으로 가자. 가서 우리가 다시 나와서 태극기 혁명을 하자 하고 전부 가시오 해가지고 해산시키고 날 또 집에 왔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한나라당을 다시 창당을 했다가 조원진 대표 대통령 후보 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내가 혼자라고 나가버렸어. 정의하고 내하고 매니저 셋하고 나가버렸어. 내가 부위원장이오고 권영희하고 정광택이가 공동위원장, 정광영이 사무총장인데 이 중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했고 오늘 우리 공화당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마지막 말을 맺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분 한 분 정말 고국 애국지사를 우리 공화당으로 가도록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정치에 직접 나서실 것이고, 그 1차로 일하는 홍문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홍문종 대표를 중심해서 또 많은 유능한 인사들이 오늘 임명장도 받고 우리 당이 이제 점차 커져 나가는데,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또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이 또 유포가 되면서 많은 모르는 보수 우파 국민들도 또 박근혜 대통령 언론으로 싣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첫째 헌법 위반, 헌법 84조를 뺑뺑이 위반 위헌이다. 두 번째, 국회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했다. 세 번째, 헌재가 위법을 했고 월권을 한 것이다 하는 내용을 확실히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지령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거나 자인을 물러났을 때에는 절대로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하는 북한과 국내 종북 자유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을 쫓아낸 거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한은 절대로 연방제 저가 통일이 안 되니까 못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경제 파탄나기 위해서 이재용이 쳐내는 거다. 이런 확고한 진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했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내는데 우리가 앞장선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그것들 국회의원 150석, 130석, 170석이 돼도 절대로 자기 보수의 덩기에 칼을 꽂아서 야배에서 쫓아내는 놈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냐고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라. 우리가 인간이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킨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킨다. 한미동맹 지킨다. 북한 꼼짝 못한다고 그랬어요. 북한 김정인 체제, 김일성 체제 없애고 자유 통일로 가서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여는 애국지사들이 모인 곳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힘주어 말하세요. 이제 정리가 됩니까? 감사합니다.